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있길 바랄게요. 진흙 섞인 눈발이 휘몰아치는 장터, 고막을 찢는 고함과 함께 거대한 가마가 인파를 갈랐다. 지주 최 씨의 하인들이 휘두르는 몽둥이에 힘없는 노인들이 차가운 진창으로 처박혔다. 허름한 찻집 구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평복 차림의 사내가 찻잔을 움켜쥐었다. 백성의 삶을 살피러 나온 왕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사를레는 삭풍보다 더 시린 백성들의 비명이 그의 귓가에 박혔고 맞은편에 앉은 위장한 호위무사의 손이 묵직하게 칼자루를 더듬었다. 거만한 기세로 밀고 들어오는 가마꾼의 거친 소나기에 떠밀린 여인은 마치 줄 끊어진 연처럼 힘없이 날아가 차가운 진흙 구덩이에 처박혔다. 사를레는 엄동설 안의 한기가 얇디 얇은 함저고리를 뚫고 살칸을 파고들었을 터인데도 여인은 고통에 찬 비명 한마디 내지르지 않았다. 찢겨나간 치맛자락 아래로 드러난 두 발은 신발도 없이 맨살 그대로 눈밭을 밟아 퉁퉁 부어올랐고 붉은 피고름이 딱지처럼 엉겨 붙어보는 이의 마음마저 시리게 만들었다. 뼈마디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한 손으로 여인은 자신의 다친 몸을 돌보는 대신 품에 목숨처럼 꼭 껴안은 낡고 시커먼 보따리만을 황급히 감싸 쥐었다. 엠국물이 줄줄 흐르는 그 첫 뭉치가 대체 무엇이관대 제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지 여인은 진창에 뒹굴어 엉망이 된 얼굴을 보따리에 비비며 갓난아기를 어르듯 희죽거렸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맴돌았으나 보따리를 움켜쥔 소나기 힘만큼은 장정 못지않게 억세고 필사적이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장터를 떠돌며 미친 여자 취급을 받아온 그녀의 기구한 몰골에 혀를 차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애초에 저 여자는 10년을 저러고 사네. 저 꼴을 하고도 얼어 죽지 않는 게 신기할 따름이야. 맞아도 웃는데 보따리만 건드리면 짐승이 된다지. 도대체 저 속에 뭐가 들었기에 저리 유난을 떤담. 차가운 진흙이 허리춤까지 차올랐으나 여인은 사를레는 그 냉기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터지고 갈라져 붉은 피가 맺힌 손가락이 검게때 묻은 무명천 위를 떨리는 손으로 쓸어내렸다. 거친 삼배옷 사이로 드러난 손등은 동상으로 검붉게 변해 흉측했지만 보따리를 어루만지는 손길만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옥동자를 다루듯 지극히 조심스럽고 애틋했다. 그녀는 멍하니 풀린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다가 품에 안은 그 낡고 냄새나는 뭉치의 뺨을 비비며 입술을 달싹였다. 아우, 착한 아우, 누나가 여기 있어. 배고프지? 조금만 참아. 여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헛소리였으나 그 목소리에 담긴 정화는 듣는 이의 뼈에 사무칠 만큼 깊고 애달팠다. 그때 화려한 비단으로 치장된 가마의 휘장이 거칠게 거치고 그 안에서 기름진 얼굴의 사내가 고개를 내밀었다. 눈앞에 널브러진 여인의 처참한 몰골을 확인한 사내의 얼굴은 순식간에 역겨움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마치 썩은 오물을 밟은 듯한 표정으로 바닥에 거칠게 침을 뱉어냈다. 자신의 고귀한 행차를 막아선 것이 고작 미치광이 거지라는 사실에 사내는 치밀어 오르는 짜증을 감추지 않고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질렀다. 이게 뭐야? 재수 없게. 아침부터 재수가 옴붙으려니 별 해괴한 꼴을 다 보는구나. 당장 이 더러운 것을 내 눈앞에서 치워라. 가마 밖으로 고개를 완전히 내민 최 씨의 얼굴은 마치 썩은 생선을 씹은 것처럼 흉측하게 구겨져 있었다. 그는 발치에 엎드린 여인이 내뿜는 악취가 자신의 고귀한 비단옷에 스며들기라도 할까봐 코를 감싸쥐며 질색하는 표정을 지었다. 여인의 핏기 없는 얼굴과 멍한 눈동자는 그에게 있어 연민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밟아 없애야 할 벌레만도 못한 존재였다. 최 씨의 눈가에 돋아난 살들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뱃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분노가 고함이 되어 장터의 공기를 갈랐다. 무얼 꾸물거리고 있느냐? 당장 쫓아내라. 내 눈에 다시는 띄지 않게 아주 멀리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내다 버려라. 주인의 서슬퍼런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가마를 호위하던 건장한 하인들이 몽둥이를 고쳐쥐며 여인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다. 굵은 팔뚝에 붉은 솟은 힘줄이 꿈틀거렸고 그들이 내딛는 발자국마다 차가운 진흙이 사방으로 튀어올랐다. 예, 대감마님,
당장 치우겠사옵니다. 하인들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을 다루듯 위압적인 기세로 여인을 에워쌌다. 그들의 거대한 그림자가 앙상한 여인의 몸을 집어삼킬 듯 검게 드리워졌지만 여인은 여전히 품속에 낡은 보따리만을 소중히 감싸 아는 채 다가오는 재앙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살기를 띤 하인들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서려 있지 않았고 손에 들린 단단한 박달나무 몽둥이는 금방이라도 여인의 가녀린 뼈를 부러뜨릴 듯 허공을 위협하며 춤을 추었다. 주인의 호통의 기세가 등등해진 하인 하나가 여인의 멱살을 잡으려다 이내 그녀가 목숨처럼 끌어안은 보따리로 손을 뻗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검은 뭉치를 빼앗아 진창에 패대기 칠 요량이었다. 거친 소나기가 보따리의 낡은 매듭을 우악스럽게 낚아채자 여인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하지만 여인은 팔이 뽑혀 나갈 듯한 고통 속에서도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보따리 끈을 놓지 않았다. 그녀의 필사적인 저항에 약이 오른 하인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이 안에 뭐가 들었어? 내놓지 못해. 하인이 흙투성이가 된 발을 들어 여인의 가슴팍을 걷어차며 보따리를 거칠게 잡아당겼다. 장정의 억센 힘에 밀려 보따리가 품에서 억지로 뜯겨 나가려는 찰나 초점 없던 여인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뒤집혔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벼랑 끝에 몰려 새끼를 잃을 위기에 처한 어미짐승의 광기 어린 눈빛이었다. 여인은 짐승 같은 괴성을 토해내며 번개처럼 하인의 팔뚝으로 달려들었다. 그녀의 누런 이빨이 하인의 살가죽을 뚫고 뼈에 닿을 듯 깊이 박혔다. 비릿한 핏물이 입안 가득 터져 나왔지만 여인은 턱에 들어간 힘을 풀지 않았다. 으악, 이 미친년이 사람을 물어. 살점이 뜯겨 나갈 듯한 끔찍한 격통에 하인이 비명을 내지르며 팔을 거칠게 휘둘렀다. 여인은 저만치 나가떨어지면서도 입가에 묻은 붉은 선혈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산발한 머리칼 사이로 드러난 번들거리는 눈빛은 지켜보던 구경꾼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만큼 섬뜩했다. 그것은 단순한 미치광이의 행패가 아니라 10년간 가슴속에 맺힌 피 끓는 한이 폭발하여 터져나온 원기의 처절한 몸부림 같았다. 주변을 둘러싼 장터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참혹한 광경에 공포와 경악에 질려 웅성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팔뚝에서 솟구치는 붉은 피를 확인한 하인의 눈동자가 살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고통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여인의 가시픈 몸뚱이를 향해 무자비한 발길질을 해댔다. 억센 장정의 발이 여인의 옆구리를 강타하자 앙상한 갈비뼈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다. 마치 짐짝처럼 허공으로 내동댕이 쳐진 여인의 몸은 차가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얼어붙은 땅바닥 위로 튀어나온 날카로운 돌부리에 여인의 머리가 정통으로 부딪혔다. 뼈가 부서지는 듯한 둔탁한 충격음이 장터의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고 충격을 받은 여인의 고개가 힘없이 꺾였다. 찢어진 이마에서 터져나온 검붉은 선혈이 여인의 창백한 뺨을 타고 줄기를 이루며 흘러내려 하얀 눈밭 위로 떨어졌다. 순백의 눈 위에 피어난 붉은 꽃송이들은 김을 모락모락 피어올리며 차가운 눈을 녹여 들어갔다. 머리가 깨어질 듯한 격통이 뇌리를 파고들어 세상이 쉴 새 없이 돌았지만 여인은 자신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했다. 피 섞인 눈물로 흐릿해진 그녀의 시선은 오로지 하인의 손에 들려 있다가 저만치 진흙구덩이로 튕겨나간 낡은 보따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그녀에게 그 더러운 첫뭉치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혈육이자 목숨 같은 아우였다. 아우, 아우, 가져가지 마. 여인은 깨진 머리를 부여잡는 대신 흙탕물 속에 처박힌 보따리를 향해 떨리는 팔을 뻗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일어설 수조차 없었지만 그녀는 손톱이 빠지고 살점이 뜯겨 나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을 기기 시작했다. 얼어붙은 땅을 긁어대는 여인의 손가락 끝에서 핏물이 배어 나와 지나간 자리에 처참한 궤적을 남겼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눈앞이 어지러웠으나 그녀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서라도 보따리에 닿고자 했다. 그 처절한 몸부림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 만큼 필사적이고 애달팠다. 자신의 팔을 물어뜯은
여인이 반성은커녕 여전히 보따리에 집착하며 바닥을 기는 꼴을 보자 하인의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그는 피가 흐르는 팔을 감싸 쥔 채 바닥을 기어가는 여인의 등 뒤로 성큼성큼 다가가 검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악귀처럼 일그러진 하인의 얼굴에는 일말의 자비심도 인간으로서의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다. 전연이 정말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감히 양반집 하인의 몸에 손을 대고도 모자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하인은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기어가는 여인의 어깨를 다시 한번 거칠게 걷어찼다. 여인의 몸이 힘없이 옆으로 거칠게 구르며 눈밭에 처박혔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붉은 피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려 한쪽 눈을 덮었지만 여인은 그 끔찍한 몰골을 하고서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끊어질 듯한 신음과 함께 다시 몸을 일으켜 세우며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보따리가 있는 방향으로 손을 뻗었다. 붉은 피가 눈을 가려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녀의 손끝은 본능적으로 아우가 있는 곳을 향해 떨리고 있었다. 장터의 왁자지껄한 소음은 거대한 파도처럼 사방을 뒤덮고 있었으나 찻집 구석에 앉은 사내의 귀에는 오직 단 하나의 소리만이 예리한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피투성이가 된 여인이 찢어지는 목소리로 토해낸 아우라는 그 짧은 단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다. 그것은 짐승이 제 새끼를 잃기 직전에 내지르는 단말마이자 뼈와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쥐어짜낸 영혼의 절규였다. 사내는 쥐고 있던 찻잔에 금이 갈 정도로 소나귀에 힘을 주었다. 백성의 어버이로서 만백성을 보살펴야 할 자신이 눈앞에서 백성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며 혈육을 찾듯 울부짖는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자괴감이 가슴을 난도질했다. 그 이질적인 울림은 비단 옷을 입고 따뜻한 차를 마시던 자신의 위선을 날카롭게 찔러 들어왔고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단전에서부터 치밀어 올라 전신을 부들부들 떨게 만들었다. 밖에서는 잔인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여인이 그토록 애타게 손을 뻗는 그 낡은 보따리 위로 하인의 거대한 발바닥이 검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흙탕물에 절어 꽁꽁 얼어붙은 집시는 흡사 흉기나 다름없었다. 하인은 여인의 처절한 몸부림을 비웃기라도 하듯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머금은 채 발을 높이 치켜들었다. 여인의 시선이 공포로 하얗게 질린 채 그 발끝을 쫓았고 갈라진 손톱으로 얼어붙은 땅을 긁으며 필사적으로 기어갔으나 역부족이었다. 하인의 얼굴에는 약자를 짓밟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오만하고 비열한 희열이 가득 차올랐다. 그는 마치 벌레를 터뜨려 죽이려는 듯 온몸에 체중을 실어 발을 내리찍을 준비를 마쳤다. 보따리가 으깨어지면 여인의 남은 숨도 함께 끊어질 것임이 분명했다. 이 더러운 걸레짝이 내년 동생이라도 된다더냐? 그럼 어디 저승 가서도 끌어안고 있어 보거라. 하인의 발이 허공을 가르며 보따리를 향해 벼락같이 내려꽂히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찻집 안에서 묵직한 탁자가 뒤집히는 소리가 났고 사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사자우를 토해냈다. 멈춰라. 그 고함은 장터의 소란을 단숨에 잠재울 만큼 압도적이고 위험있는 뇌성병력이었다. 주인의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곁을 지키던 호위무사가 질풍노도와 같은 기세로 문을 박차고 튀어나갔다. 그의 움직임은 어찌나 빠르고 날카로운지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검은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잔상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하인의 발바닥이 보따리에 닿기 직전 호위무사의 강철 같은 다리가 하인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억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하인의 몸뚱이가 허공으로 붕 떠올라 진흙탕 속으로 처박혔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주위의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정적이 감돌았다. 호위무사는 쓰러진 하인을 향해 맹수와 같은 눈빛을 쏘아보며 짐승을 꾸짖듯 사납게 일갈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행패냐, 목이 10개라도 붙어있을 성시프냐. 호위무사의 서슬퍼런 눈빛은 마치 굶주린 호랑이가 먹잇감을 노려보는 듯 형형했다. 흙탕물에 처박힌 동료의 꼴을 보고 덤벼들려던 하인들은 그 기세에 눌려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무사가 칼을 뽑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뿜는 살기는 살을 내는 삭풍보다 더 날카롭게 하인들의 폐부를 찔렀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무인의 기백 앞에서
몽둥이를 쥔 하인들의 손은 사시나무 떨리듯 요동쳤고 누구 하나 선뜻 앞으로 나서지 못했다. 가마에 앉아 사태를 지켜보던 최 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천한거지 하나를 처리하지 못해 쩔쩔매는 하인들의 꼴이 답답했고 감히 양반의 행차를 가로막은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괘씸했다. 최 씨가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내 놈들은 뭐하는 놈들이냐.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들이 감히 대감의 행차를 막아서. 호위무사는 대답 대신 묵직한 발을 한 걸음 내디디며 하인들을 향해 싸늘하게 뇌까렸다. 물러서라. 더 다치고 싶지 않다면. 낮게 깔린 목소리였으나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천둥 소리보다 무거웠다. 최 씨가 다시금 입을 열어 호통치려던 찰나 호위무사 뒤에 서 있던 사내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사내는 최 씨나 하인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진창 속에 뒹구는 낡고 더러운 보따리에 박혀 있었다. 사내가 뿜어내는 기운은 호위무사의 살기와는 결이 달랐다. 그것은 산처럼 거대하고 바다처럼 깊은 감히 범인이 올려다볼 수 없는 태산 같은 위험이었다. 지씹은 입술 새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는 사내의 서늘한 기세에 압도된 최 씨는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고 마른 침을 삼켰다. 방금 전까지 고함을 치던 그의 입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봉해진 듯했다. 사내는 무릎을 굽혀 시커먼 진흙탕 속에 반쯤 잠긴 보따리를 향해 손을 뻗었다. 평생 고운 비단만 만졌을 것 같은 귀한 손이 오물이 묻은 천조각을 향해 다가갔다. 주변의 백성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사내는 망설임 없이 그 더러운 뭉치를 양손으로 받쳐들었다. 차가운 진흙에 축축한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고 썩은 내가 코를 찔렀다. 하지만 사내의 손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비통함과 백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격하게 떨리고 있었다. 흙물이 뚝뚝 떨어지는 보따리를 소중히 가슴에 안은 사내는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여인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 무거운 발걸음마다 백성의 아픔을 짊어진 왕의 고뇌가 깊게 배어나왔다. 사내는 피투성이가 된 여인의 눈앞에서 그녀가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그 흉물스러운 뭉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겉을 감싼 시커먼 무명천은 오랜 세월의 때와 진흙에 절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사내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으나 그는 결심한 듯 굳게 담은 입술을 풀지 않고 엉겨붙은 매듭을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첫 번째 껍질이 벗겨지자 그 안에는 곰팡이가 핀 낡은 저고리가 나왔고 그 아래에는 또다시 빛바랜 천조각들이 겹겹이 감싸여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풍파로부터 가장 소중한 알맹이를 지키려는 어미새의 둥지처럼 보따리는 치열하고도 필사적으로 감싸여 있었다. 사내가 헝겊을 한 겹씩 벗겨낼 때마다 주변을 둘러싼 공기마저 숨을 죽이고 그 손길을 주시했다. 마지막 낡은 헝겊 조각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검붉은 덩어리가 드러났다.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 만큼 삭고 진물은 넝마 조각이었다. 그러나 사내의 눈이 번개에 맞은 듯 크게 뜨였다.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진 비단 사이로 10년 세월의 풍파에도 결코 녹슬지 않은 순금의 실들이 기이한 광채를 내뿜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흙 속에 파묻혀 있었을지언정 그 위험을 잃지 않은 5발톱의 용. 그것은 썩어가는 넝마 속에 처절하게 박제된 왕실의 적통만이 입을 수 있는 존귀한 용포의 흔적이었다. 사내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마치 부서질 것 같은 유리를 만지듯 떨리는 손가락을 뻗어 썩어가는 용포의 옷깃을 조심스레 뒤집었다. 사가버린 천은 금방이라도 바스라질 듯 위태로웠으나 그 안쪽에는 삐뚤빼뚤하게 기워진 굵은 실밥 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10년 전 나무에 걸려 찢어진 용포를 붙들고 울던 어린 아우를 위해 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밤새워 기워주었던 그 못난 바늘땀이었다. 썩어 문드러진 세월 속에서도 오직 그 사랑의 흔적만은 지워지지 않고 남아 사내의 심장을 후벼 파고 들어왔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충격에 사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그의 입술 사이로 터져 나온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운 탄식이었다. 핏줄이 터진 눈으로 용포를 움켜쥐는
사내의 손등 위로 뜨거운 물기 한 방울이 떨어져 비단의 얼룩을 남겼다. 눈앞에 미치광이 여인이 10년간 품어온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사내의 가슴은 1000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아우의 거야, 제발 아니라고 말해다오. 사내에 떨리는 손끝이 용포를 지나 여인의 검게 변한 손목을 낚아챘다. 뼈와 가죽만 남아 앙상한 팔목에는 세월의 때가 덕지덕지 엉겨 붙어 있었다. 그가 흙탕물로 얼룩진 소매를 거칠게 걷어올리자 살점이 뜯겨 나갔다가 뒤틀리며 아문 흉측한 상처가 드러났다. 그것은 단순한 흉터가 아니었다. 날카로운 톱니 같은 이빨 자국이 깊게 패여 뼈까지 닿았던 지울 수 없는 희생의 낙인이었다. 순간 사내의 눈앞이 붉게 물들었다. 10년 전 반란군의 횃불이 궁궐을 집어삼키던 그 참혹한 밤의 기억이 뇌리를 강타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안광을 내뿜으며 사냥개들이 달려들던 절체절명의 순간 어린 누이는 겁에 질린 동생을 등 뒤로 감추고 자신의 팔을 짐승의 아가리에 쳐넣었다. 날카로운 이빨이 누이의 여린 살가죽을 뚫고 들어와 붉은 선혈이 사방으로 솟구쳤지만 그녀는 고통의 찬 비명 대신 피를 토하듯 동생의 등을 떠밀며 절규했었다. 앞만 보고 달려 뒤돌아보지 마. 그날의 비명이 환청처럼 귓가를 때리자 사내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에 신음하며 차가운 진창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천하를 호령하던 왕의 위엄도 백성을 살피던 근엄한 가면도 피를 나눈 혈육의 처참한 희생 앞에서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렸다. 사내는 흙탕물에 젖은 여인의 상처 입은 손을 자신의 젖은 뺨에 비비며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오열을 토해냈다. 누이, 나야, 내가 왔어. 뜨거운 눈물이 여인의 차가운 손등을 적시며 흘러내렸다. 자신이 살아남아 왕좌에 앉아있는 동안 누이는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며 저 낡은 보따리 하나에 의지해 10년을 지옥 속에서 버텨온 것이었다. 죄책감이 비수가 되어 왕의 심장을 후벼 팠다. 왕의 눈에서 솟구치는 뜨거운 액체가 여인의 거칠어진 손등을 타고 흘러내려 굳은 핏자국을 녹여냈다. 하지만 초점이 나간 여인의 눈동자에는 그 눈물의 의미를 헤아릴 이성이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이 무너진 듯 오열하는 이 사내가 10년 전 불길 속에서 떠나보낸 그토록 그리던 혈육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저 본능 깊은 곳에 각인된 누이로서의 습관만이 남았는지 여인은 흙투성이가 된 소매를 들어 왕의 젖은 뺨을 닦아내렸다. 피와 진물로 얼룩진 투박한 손길이었으나 그 다음은 비단보다 부드럽고 난로보다 따뜻하게 왕의 얼어붙은 가슴을 어루만졌다. 여인은 아이처럼 해맑게 희죽거리며 멍한 시선을 왕의 가슴에 품긴 황금빛 용포에 고정했다. 옷, 아우의 옷, 착한 아우, 예쁜 옷 입었네. 미치광이 여인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손에 얼굴을 묻으며 흐느끼는 왕의 모습에 곁을 지키던 호위무사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수만은 없었다. 왕의 존엄한 정체가 드러난 이상 주군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 무인의 도리였다. 호위무사는 칼집을 움켜쥐며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벼락 같은 고함을 토해내 주변의 소란스러운 공기를 단숨에 제압했다. 전하를 호위하라.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느냐. 당장 엎드리지 못할까. 천지를 뒤흔드는 호령 소리와 함께 전하라는 호칭이 장터 바닥에 무겁게 떨어지자 사태를 관망하던 최 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벌레 취급하며 짓밟으려 했던 존재가 감히 올려다볼 수조차 없는 이 나라의 지존이라는 사실이 뇌리를 강타하자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공포가 엄습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최 씨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질퍽한 진흙탕 속으로 무너져 내렸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그의 거만한 턱은 땅바닥에 처박혔고 살기를 띠던 하인들의 몽둥이는 힘없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서슬퍼런 왕의 진노가 언제 목을 칠지 모른다는 원초적인 두려움에 최 씨와 하인들은 차가운 진창에 이마를 지시겨 파시며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었다. 왕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호위무사에게 나직하지만 뼈가 시린 명령을 내렸다. 저들의 눈이 백성의 아픔을 보지 못하고 저들의 손발이 약자를 짓밟는 데에만 쓰였으니
당장 의금부로 압송하여 그 죄를 엄히 물으라. 내 친히 국문할 것이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호령이 아니라 탐관 오리들을 향해 떨어지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살을 애던 장터의 삭풍 대신 은은한 난초 향기가 감도는 궁궐의 별채, 따스한 온돌의 열기가 방 안 가득 채워져 얼어붙었던 공기를 녹여냈다. 시커먼 팬국물과 엉겨붙은 피고름을 말끔히 씻어낸 여인은 마치 하얀 배꽃처럼 고운 자태로 수놓은 비단 방석 위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10년 세월을 짐승처럼 떠돌며 뭉개지고 터진 손가락 끝으로 여인은 화려한 옥놀이개를 만지작거리며 갓난아이처럼 해맑게 웃음을 터뜨렸다. 비록 그 총명하던 눈빛은 돌아오지 않아 초점 없이 허공을 맴돌았으나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매질을 당할까 두려워 몸을 웅크리거나 비명을 지르지 않아도 되었다. 문살 틈으로 그 평온한 모습을 지켜보던 왕의 깊게 패인 미간이 비로소 풀어지며 눈가에는 안도와 슬픔이 뒤섞인 붉은 물기가 차올랐다. 잃어버린 누이의 기억은 흩어진 연기처럼 영영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이제 그녀의 곁에는 목숨 바쳐 자신을 지켜줄 든든한 혈육이 있었다. 왕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 여인의 가냘픈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비단옷 위로 전해지는 따뜻한 체온이 비로소 왕의 요동치던 가슴을 진정시켰다. 누님, 이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여인은 대답 대신 그저 희죽 웃으며 왕의 옷자락을 잡고 흔들었다. 왕은 뼈만 남은 누이의 거친 손을 자신의 젖은 뺨에 비비며 뼈에 사무치는 맹세처럼 낮고 굵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더는 추위도 매질도 없을 것입니다. 이 아우가 영원히 누님 곁을 지킬 테니 부디 편안히 쉬소서.